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를 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삭감한 조치라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월급 얘기는 누구에게나 굉장히 예민한 소재가 될 수밖에 그럼요. 없는데요. 최근에 국회가 그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를 일부 포함하는 그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급만 포함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157만 원인 사람은 뭐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이거 외에 추가로 상여와 복리후생비가 좀 많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에 그러니까 월급은 많이 받는데 그래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됐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기본급에다 정기상여가 없는 사람하고 기본급에 정기상여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이게 똑같이 최저임금의 인상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정기상여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좀 격차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 격차를 좀 해소한다는 차원이 좀 있었고 최저임금의 제도의 어떤 취지 자체가 어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하한선을 좀 보호해주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저임금 근로자가 아닌 사람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리고 그 임금을 또 지급해야 되는 사용자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가 그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저임금이 아니지만 저임금 상여금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최저임금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인상을 기대했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좀 임금 삭감 아니냐라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아산모사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산입범위 조정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계산하는 법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상여금이 좀 많았다. 그러면은 그 평균적으로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 뭐 김영남 연봉 협상하면은 많이 올리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임금 인상률이 16.4%에 달했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10%가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기본급이 157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하면 157만 원이 월급이 되는데 여기 복리후생비가 20만 원 있다. 그럼 월 급여액이 177만 원에서 현행 수준에서 그냥 가게 되면은 193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복리후생비의 7%가 넘는 그 8만 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8만 원만큼 빠지기 때문에 185만 원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년에 최저임금 10% 오르면 193만 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개편을 하고 나니까 185만 원이 되더라. 그러면 내 임금에서 8만 원만큼이 삭감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노동부의 추정치에 따르면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1%인 331만 8천 명인데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중에 한 9% 정도인 21만 6천 명은 최저임금이 그냥 통으로 인상될 때보다 약간 좀 그 임금 기대 인상이 좀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결정들이 뭔가 좀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야 이전부터 이 부분은 공약 사항이기도 했을 뿐더러 정부 자체가 노동자 친노동자 쪽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이 개정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유나 괴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되게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최저임금 제도라는 그 제도 자체의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저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뭐 이른바 그 프레임으로 보면은 연봉 4천만 원이 최저임금이라고 최저임금으로 보고서 16%를 올려줘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반대로 그 사용자들, 영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임금 인상폭을 결정했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여론이 좀 악화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년 넘게 지속돼 왔던 논란이긴 해요. 이게 그 해묵은 과제였던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가 올해 논의가 된 거는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작년에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영세 사업자, 아니면 PC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이른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임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충분히 주는 제조업이라든지 산무직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영향이 너무 크고 여론이 안 좋았을 때 정부는 작년에 그 3조 원이라는 일자리 그 안정자금을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월급 주는 게 많이 부담스럽다면은 정부가 그만큼을 따로 지원해 줄게요라는 일종의 미봉책을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반발 여론을 좀 잠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매년 지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좀 부담이 되고 앞으로 6월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란을 조금 더 좀 잠재울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계가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 최저임금 논의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또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이제 앞으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월 달 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지금 그 노동자 대표가 있고 사용자 대표가 있고 공익위원이 있는데 노동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노총이 우리 그럼 위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정하는 거는 우리는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개별 기업 중에는 현대차 노조가 이제 우리는 최저임금 대상들이 아니긴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이런 조치에는 반대하면서 부분 파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사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좀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산입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거를 조금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더 크게 해야 된다라는 압력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해가지고 사용자 단체였던 경총도 산입 범위 확대 논란이 있었을 때 좀 반대의 의견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산입 범위 확대가 주는 최저임금의 부담은 적게 줄어드는 반면에 이거를 빌미로 해서 최저임금을 훨씬 더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의구심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팀에서는 우리가 최저임금 수준은 그 어떤 사용자들의 어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경제 상황이 맞느냐를 좀 감안하면서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이 이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 그 임금을 보호해주는 차원인 건데 이거를 어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좀 올려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서 생겨난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줄 때 최저임금 제도는 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제도예요. 이게 예.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제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영세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영세 노동자들을 보전하는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좀 적게 받는 사람을 보전하는 건 더 많이 번 사람들이 낸 그 세금으로 보전하는 근로장려세제라는 것이 이미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이렇게 무리하게 활용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라든지 아니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주거비용,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요새 좀 나오고 있는 논의들입니다. 아무래도 임금 산정 체계에서도 좀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또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도 저희가 계속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